경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거제를 시작으로 남부내륙철도 역사 위치 선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이어지면서 조기 착공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소비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함안군이 대표 작물인 수박을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판매합니다. 창원시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전국에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호탄을 쏜 게 바로 경남이죠. 23일 드디어 경남 도민들에게도 생계지원금 선불카드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서민과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경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 각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발급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구에선 체온 체크와 소독도 이뤄집니다. 경남에선 다른 시도처럼 우려했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상자 최종 선별이 22일 끝나고 우편 통지가 23일 시작되면서 주민센터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죄송한데 대상자가 아니시네요. 대상자는 맞으신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2라서 화요일날 오셔야 되거든요. 화요일날 다시 방문해 주세요. 오늘은 언론 홍보를 보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답해드리고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적 마스크처럼 오브제가 실시되는데 그 부분 좀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지급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첫날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도민들은 모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힘든 요즘 응원을 받은 기분입니다. 고마워요. 참 고맙습니다. 없는 사람 입장 참 고맙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사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을 기다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 시기가 빨라서 좋은 것 같고 생활금, 생활용품 이런 거 사는 데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경남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자금이 지급되고 1,700억 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역에서만 사용돼 지역 상권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의 어떤 생계 보전도 있고 이 카드를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씀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착한 소비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대상자는 52만 1,000가구,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50만 원이 담긴 선불카드가 지급되고 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종착역인 거제를 시작으로 막바지 역사 위치 선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아직 KTX 역사 유치를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이어지면서 조기 착공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km를 잇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종착지인 거제에서는 최근 사등면과 상문동 등 두 곳을 역사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민 간담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제시는 오는 11월까지 최종 종착역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11월 말쯤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아마 그 역사 입지가 선정이 되고 이후 실시 설계 그리고 조기 착공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신설이 확정된 지역부터 역사 위치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지자체 간 역사 유치 경쟁과 노선 변경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당초 계획은 김천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등 6개 역사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예정지가 아닌 의령과 거창군 등이 역사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고 창원시가 진주를 빼고 함안 궁북을 통과하듯 노선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추진을 둘러싼 지자체 간 신경전에 지난 경남도의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조기 착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부 경남 KTX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조기에 착공하고 조기에 완공시키는 것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국토부는 시군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노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함안의 대표 작물인 수박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출하된 수박을 판매하지 못할까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안 가야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한 켠에 마련된 코너에서 내가 원하는 수량을 말한 후 계산을 하면 영수증을 한 장 건네줍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음 코너로 이동하면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수박이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 대면하는데 좀 많이 꺼리낌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걸 최소화하면서 이제 구매도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함안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작물인 수박을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가게나 판매장에 직접 가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바로 수박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함안 수박 축제가 취소되고 소매점에서의 판매도 줄 것이라는 우려에 소비자들이 코로나 걱정 없이 쉽게 수박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입니다. 또 광고 효과가 홍보 효과가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함안 간내 우리 농민들의 그 소득 증대라든지 수박 판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 첫날인 22일 팔린 수박 6kg 한 통의 가격은 19,000원. 시중에 판매되는 수박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가격까지 싸면서 이날 미리 주문을 받아 준비해둔 수박 400통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 함안수로 판매를 이렇게 함으로써 함안 수박을 홍보하는 그 역할이 아주 크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도 더 용기를 내고 열심히 수박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함안군은 24일까지 사전 주문을 받고 오는 29일 한 차례 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가 다소 완화되면서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공공시설 일부가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 우려가 낮은 야외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양호 동물원 입구가 철문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봄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져야 하지만 찾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던 체육관의 문도 잠겨 있고 건물에는 임시 휴관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부 경남에 위치한 체육관과 도서관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2월 초부터 휴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진주에서만 체육시설 12곳, 문화관광시설 17곳 등이 문을 닫았고 경로당 536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완화시키면서 각 지자체들이 공공시설 재개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사람이 밀집되지 않는 곳부터 개방해 나갈 계획인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야외 체육시설입니다. 테니스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감염 우려가 낮은 야외 체육시설은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장 사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삼천포 보조축구장과 게이트볼장 등 총 43곳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관중석이 있는 곳은 관객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용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사천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한 형태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서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데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이에 앞선 23일부터 실외 공공체육시설 7곳이 문을 엽니다. 진주형 일자리 사업 근로자 40명이 방역 작업에 투입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또 위생 수칙을 지킬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나 또 모드 경기장이나 이런 5개 시설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최종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 서부 경남의 다른 지자체들도 야외 시설 개방 시기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실내 시설들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5월 5일까지 휴관하고 이후 개방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남입니다. 창원시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은 방산 부품 개발과 국산화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 혁신 주체들을 집적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원 허브로서 방위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방산 클러스터 시범사업 유치로 843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지역 내 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해시가 일자리나 소상공인, 기업 등을 살리기 위한 경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처 경남 동부지부와 김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등 지역 내 경제 유관기관도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회복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김해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4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을 다음 달 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 촉진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창원시 근현대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역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한 기념사업 활동 보고서를 지난 22일 발간했습니다. 이날 발간된 보고서에는 김인현 독립운동 100주년과 마산항개항 120주년, 부마 민주항쟁 40년 등 30여 개의 기념사업에 대한 사진과 글 등 창원의 역사를 알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 병무청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복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병역처분 변경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변경이 필요한 사람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되고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예비군 복무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는 신체 검사 없이 서류 심사로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경남 병무청에서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로 면제 처리를 받은 예비군은 모두 9명입니다.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부산경남지부가 23일 창원시청을 찾아 마스크 3,000장을 기탁했습니다. 열린의사회는 코로나19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KF94 마스크 3,000장을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날 기탁된 마스크를 건강 취약계층이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성군이 실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 용역에 따르면
동일 노선이나 굴곡이 심한 35개 노선을 26개로 줄여 시내버스 운행거리와 운전기사의 주간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은 노선 개편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선 감축 지역의 경우 행복택시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 6일까지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는 청년이 스스로 참여해 만드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32세 미만의 시민이나 대학생 30명을 선발합니다. 창원시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이 주체가 돼 시의 각종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 과제를 발굴하는 등 시와 지역 청년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밀양 연극촌이 밀양 아리나로 이름을 바꾸고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의 탈바꿈을 시작합니다. 아리랑과 아레나를 합친 아리나는 온화한 밀양의 이미지를 담은 합성어로 명칭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연극촌은 앞으로 대경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대경대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밀양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연극촌 전체 활성화 사업을 대경에 맡길 예정입니다. 또 올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만큼 문화예술 교육 사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2020년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군은 군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에 적용하며 주택이나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구비해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의령군이 국민의 물복지 실현과 경영 개선을 위해 지방 상수도 현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234억 원, 9,6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블록시스 구축 등을 시행합니다. 의령군은 국민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사로 인한 일부 불편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9도로 일교차가 크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연이어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대기 역시 건조하니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은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불쾌 지수는 낮아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